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킨케어부터 시작할 거고, 이거 구달의 어성초 히알루로산 어성초 패드. 저는 이렇게 닥터보다 약간 이렇게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 쳐주거든요. 지난번에 쇼츠로 론 위즐리 팔레트 사용한 그 메이크업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긴 영상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드 한번 붙여놓을게요. 수분을 약간 좀 절여줄 필요가 있어. 요즘에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 스킨케어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동안 또 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메이크업 해볼 건데, 메이크업 할 때는 아마 제 얘기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막 설명하느라. 그래서 스킨케어 단계에서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제 곧 10만을 앞두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댓글에다가 미리 10만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막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10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한테는 10만이 되게 꿈의 숫자였거든요. 1만 때는 와, 이게 10만은 정말 엄청 큰 숫자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10만도 이렇게 막 크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0만 정도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10만 정도 가지고는 막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10만 돼서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항상 그냥 10만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날이 오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기점에는 300명 정도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10만을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찍기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실감이 아직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렇게 떼주고, 얘가 패드가 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써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붙였다 뗐을 때도 이 자극이 없어서 제가 좀 안 맞는 패드는 붙여놨다가 떼면은 되게 빨개지는데, 얘는 좀 괜찮더라고요. 완전 좋은 수분 패드. 한 번씩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그날 했던 스킨케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럼은요, 이게 제가 테스트 중인 세럼이에요.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 스킨케어 영상을 따로 못 올렸잖아요. 왜냐면 그때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잘 쓰는 거는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스킨케어 영상 따로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스트하는 제품 외에는 원래 쓰던 제품 썼어요. 어제 저녁에도 더마토리 크림 썼거든요. 그 더마토리 크림이 보습력이 좋아서 다음날 피부 상태 정말 끌어올리는데 너무 좋고, 코스알엑스 부스터 세럼 아직도 잘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원래 잘 쓰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더 좋지 않는 이상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있는데, 어디 건지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원래도 잘 쓰는 제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세럼인 거여서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물 같은 세럼을 화장 전에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흡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제형을 사용해야 메이크업 전에 좀 잘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대신에 이런 거는 한 번 쓰면 사실 수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두세 번 레이어드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광 촬영과 조명 촬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저는 조명보단 자연광이 더 잘 받는 편인데, 자연광 촬영은 조금 어려운 이유가, 구름이 많은 날에는 사라졌다 꼈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제 색감이 너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점. 겨울에 특히 자연광 촬영 못해요. 겨울에는 해가 너무 짧아서 진짜 확 변하거든요. 촬영 시작 전과 촬영 후가 색감이 아예 달라져서, 저는 주로 이제 제품 리뷰를 많이 찍었다 보니까 제품 리뷰할 때는 그 색감이 너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명 촬영을 주로 합니다. 크림은 이거 쓸게요. 인테카 수딩 크림. 근데 오늘은 제가 자연광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그 쇼츠에서 찍었던 영상 있죠. 저는 쇼츠 메이크업은 대부분 자연광에서 찍거든요. 조명 대신에 그 자연광이 주는 무드가 있어요. 저는 그 쇼츠 메이크업은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약간 감각적인 무드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 해서 자연광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사무실 와서 채광도 좋은데 메이크업 룩을 한 번도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색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연광이 주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그날 메이크업은 친구 생일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베이스 단계를 탄탄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프랩 연작 거 썼습니다. 연작 베이스 프랩은 선크림 전 단계에서 쓰시면 됩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에스네이처 베이스 프랩 올겨울에 되게 좀 잘 쓴 편인데 연작이 비싸긴 비싸지만 좀 더 촉촉하고 좀 더 잘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로는 에스네이처 베이스 프랩도 추천드리는데 연작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네이처는 약간 가성비로 쓰기 좋고 연작은 이제 더 중요한 날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들겨준 다음에 여러분 이 손으로만 두들기면 사실 한계가 있고 흡수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때처럼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는 더분 스펀지인데 스펀지로 결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코 이런 데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한번 쓱 해주고 두드려주기. 그러면은 이게 흡수가 안 된 거는 더 흡수도 시켜주고 이게 뭉치거나 때처럼 밀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귀찮으실 수 있는데 저는 베이스를 워낙 좀 탄탄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메이크업을 되게 옛날부터 하진 않았거든요. 막 학생 때부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학생 때는 메이크업 진짜 전혀 안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고 20대 돼서도 메이크업을 그렇게 막 하고 다니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잘 못했기도 하고 쌩얼이 또 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서 그냥 저는 맨 얼굴로 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럴 때는 베이스 단계를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실히 메이크업을 제대로 해보잖아요. 이전에 내가 베이스를 했던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았을 정도로 피부 표현을 잘 못했다면 지금은 좀 피부 표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막 예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는 더 한다 이 말입니다. 짠! 그 다음에 저 선크림을 이제 발라줄 건데요. 이거 베이스 프랩 깔고서 선크림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선크림은 안 바르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늘 촬영을 할 때마다 쇼츠 같은 거 찍을 때는 사실 선크림을 보여드리는 거 좀 생략하는 편이고 1분 안에 제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 메이크업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제품 못 썼는지만 쭉 찍어야 1분이 되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영상에서 이거는 굳이 이거 썼다고 안 보여줘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가끔 편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보여드릴 때도 그때 쇼츠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품들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왜 계속 생략을 했냐면 이게 과정이 지금도 스킨케어 과정만 해도 촬영을 하는데 30분이 넘었어요. 제가 촬영을 늘 이렇게 자연광 있는 데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새벽에 촬영을 주로 했는데 저도 외출을 할 때는 선크림을 바르는데 새벽에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좀 생략을 하게 돼서 제가 선크림 바르는 장면이 없었다면 새벽 촬영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 그날은 이거 발랐었어요. 이거 비플레이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이번에 한번 산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추천하는 선크림은 진짜 제가 여러 개 써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만 보여드린 거였어요. 선크림 같은 거는 진짜 막 한 해에 나올 때마다 열 몇 개씩은 써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뭐가 더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는 눈이 안 시렸는데 어떤 분은 시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엄청 좋아요 이거 무조건 써보세요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기에 이건 조금 그런데 하는 것들은 잘 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쓰더라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써보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선크림도 바르고서 한번 이렇게 퍼프로 도도도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닦아내라는 게 아니고 이게 흡수가 안 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프로 한번 이렇게 두들겨줘요. 흡수가 안 되면 베이스가 예쁘게 안 올라간다. 흡수가 안 됐다는 증거가 뭐냐? 베이스를 바를 때 때처럼 밀려나오는 현상. 그거는 흡수가 안 되고 잔여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잔여물이 엉겨서 때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그날은 제가 웜라이트를 썼어요. 저는 원래 쿨라이트를 썼잖아요, 제가. 근데 쿨라이트가 너무 핑크 기운이 돌아서 저는 안 그래도 이렇게 저는 손도 되게 붉고 다 붉은 편인데 얼굴이 더 붉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쿨라이트가 딱 호수는 맞는 것 같지만 이 색감이 저는 웜라이트가 더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밝긴 밝아요, 이게. 그날은 그냥 메이크업을 조금 더 피부톤을 밝게 해주고 싶어서 웜라이트를 썼어요. 그럼 언니 저는 쿨라이트를 살까요? 웜라이트를 살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비교해놨던 거 있거든요. 웜라이트랑 쿨라이트랑 또 22호랑 비교해놓은 거 있는데 요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끔 이렇게 해도 써요. 22호를 다 깔아요. 22호 같은데 어둡잖아요. 그 상태에서 볼이나 이마, 그러니까 이런 중요 부위를 웜라이트로 밝혀주면서 그렇게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2호도 엄청 어둡지 않더라고요. 전체로 깔아보니까. 그래서 22호를 베이스로 하고 웜라이트를 포인트 하이라이터로 넣어준 적도 있습니다. 뭐 웜라이터로 사세요, 쿨라이터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이 약간 좀 애매해서 요거는 본인이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비비랑 섞어서 조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저는 근데 피부 표현이 예뻐 보여가지고 이 오버톤 파데를 쓸게요. 그리고 이제 10만이 되면은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Q&A를 어디다 받아야 되지? 커뮤니티에 받을까요? 이게 인스타로도 받으시는데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인스타로도 받고 커뮤니티로도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코에 어떻게 바르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코에 그냥 똑같이 바르고요. 코만 좀 지워지는 거는 아마 유분감이 많이 올라와서 코가 좀 지워지는 거면 코에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우더도 조금 얇은 게 있고 기름이 잘 안 올라오게 잡아주는 파우더 좀 따로 있거든요. 제가 투크 거 써봤을 때 코 기름 진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유분감 잡아줄 수 있는 파우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베이스 깔기 전에 원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오아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컨실러거든요. 저는 살몬이라는 걸 써서 다크서클을 커버해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커버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팁 자체에 브러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쓱 다크서클 커버할 때 여러분 여기 눈 밑 여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푸른 라인 있죠? 여기 이 라인을 커버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라인 만 커버해줘도 이렇게 커버가 된다라는 게 이제 보이실 건데 제가 원래 다크서클이 있는 편인데도 다크서클 커버를 잘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눈 밑에 게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컨실러를 쓰기만 하면. 전 또 눈웃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디어에이 거 고마나님이랑 만든 거 그거 있죠. 그거 되게 좋은데 그게 되게 얇고 촉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쌓아야 되니까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지속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 번 정도 추천하고 그 이후로는 막 엄청 추천하진 않았어요. 사용 방법이 좀 어려우신가 해서. 근데 얘 오아드 거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이게 컨실러로 이렇게 발라놓고 어느 정도 픽싱 시키고서 이렇게 살살살살 터치해서 이렇게 다크서클 삭제된 거 보이세요? 아예 다크서클 사라진다기보다 이런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포 애프터 장난 아니지 않아요? 진짜 얘가 끼임도 없고 되게 촉촉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거 썼을 때 제형이. 그래서 이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 샀거든요? 저는 이슬쌤이 추천해줘가지고 산 건데 너무 괜찮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파우더를 썼었는데 그때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요거를 썼을 겁니다. 원래는 저는 웨이크메이크 거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날은 제가 이걸 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저 1.5 쿨페어를 썼습니다. 퍼프는 제가 기존에 쓰던 게 너무 더러워져서 다이소에서 산 퍼프입니다. 1,000원인가? 주고 샀어. 꾹꾹 눌러주고 손에다가 꼭 덜어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피부가 또 텁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하고 그리고 이거 터치할 때도 팍팍팍 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 가루를 약간 위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이렇게 그때 해줬었어요. 눈가에도 유분기가 있으면 뭉칠 수 있거든요, 섀도우들이. 그래서 저는 눈에도 한 번씩 그리고 코에도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고 지금 염색 머리여가지고 이거 피넛 브라운 썼습니다. 살짝 이런 색이거든요.
그리고 눈썹 염색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눈썹 염색은 저 머리 할 때 선생님이 항상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 머리 염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눈썹 염색 같이 해서 저도 사실 무슨 염색약으로 했는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그 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또 모질이 얇은 편이어서 색이 잘 나오는 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굵을수록 또 색이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눈썹이 이 색으로 하니까 조금 머리색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쇼츠가 가끔 뭐 이게 자연광이랑 화질이 조금 안 좋게 올라가면 피부가 조금 날아가요. 그래서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피부가 엄청 좋아진 건 아닌데 자꾸 저한테 피부가 좋아진 건데 뭐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화질이 안 좋게 올라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대망의 요거 론 위즐리 팔레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베이스를 요거 2개 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2컬러 섞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 클리오 팔레트 메이크업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사실 올리브영 세일 전부터 얘를 정가를 주고 사놨었어요.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올리려고. 근데 이제 이 클리오 광고를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올리기는 다 틀렸네? 그냥 클리오 립만 빠르게 올리고 메이크업 룩은 이게 제가 새 룩을 다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근데 그 기간 안에 새 룩을 다 못 찍었어요. 저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망했거든요. 이거 못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꼭 세일 기간에 다 올리고 신상들도 잔뜩 샀어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그래서 그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영상 속도감이 너무 안 붙고 제품이 너무 여러 개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발색하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답니다, 결국. 이거를 좀 여기 눈가를 넓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애 있죠? 이 친구가 채도감이 이렇게 있는 편인데 제가 얘를 눈두덩이 여기 가운데 딱 찍어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퍼트려서 색감을 엄청 진하게 쓴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채도감을 이걸로 좀 올려줬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찍어 놓고 다른 손가락으로 펴가지고 이 색감이 너무 또 진해지지 않도록 블렌딩을 해주면서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채도감이 있는 거 쓸 때는 여러분 좀 양 조절이 중요해요. 라이트톤 분들은 바로 냅다 이렇게 막 딱 그 색으로 올리면은 이게 너무 진해지고 더 진해져서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양 조절 중요하고 가끔 이렇게 하다가 블렌딩이 안 되고 좀 뭉친 것 같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브러쉬 이제 아무것도 잘 안 묻은 브러쉬로 한번 블렌딩 해주는 거 좋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이런 아까 베이스 컬러를 섞어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좀 약간 중화되니까 너무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얘는 여기 눈 밑으로도 살짝 그래서 그 올리브영 세일 때 막 제가 산 것들 다 못 올린 거에 대해서 엄청 망연자실했어요. 막 어떡하지, 나 망했다, 나 끝났다, 나 돈 이렇게 그 정가로 다 사가지고 돈도 엄청 쓰고 근데 영상도 못 올리고 지금까지도 못 올렸잖아요. 모르겠다 이러고 되게 포기하고 놔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얘를 살짝 섞었거든요. 그리고 눈 감았을 때 뿌리부터 여기 뒤쪽, 여기 밑에는 다 전체적으로 요 느낌을 조금 더 깊게 넣어줬어요. 이 메이크업이 근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마 제가 머리색을 또 이렇게 빼서 이 색감이 더 잘 어울렸나 봐. 근데 저는 이 3가지 시리즈 중에서 해리포터도 매력이 있거든요, 되게. 근데 제 머리색이랑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론 위즐리가 확실히 예쁜 코랄 팔레트인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해서 리뷰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받으면 조금 더 빨리 가져올 수 있기는 한 게 광고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 안에 그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기는 해요, 사실. 제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빨리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조 광고는 되도록이면 그냥 다 받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영상에는 이거를 빼도 되겠다 해서 안 내보냈는데 제가 그때 이것도 썼었어요. 얘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런 색인데 와 진짜 대박이죠. 이런 붉은 컬러인데 여기 펄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그 펄이 살짝 좀 날려요. 아 얘는 브러쉬로 하면은 너무 막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손에다가 발색을 해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눈두덩이 위에다도 하고 싶었는데 여기 끝에 여기 꼬리 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올려줬었는데 이게 써보니까 색감보다는 그냥 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그리고 티도 많이 안 나가지고 그냥 뺐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는 이 붉은 느낌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펄감만 더 진하게 올라온 느낌이라서 근데 여기 눈꼬리 뒤에 있지? 여기 부분에 이렇게 넣어줬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라인 그리고 할 거라서 사실 여기다는 막 넣어도 과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은근히 이게 뭔가 아쉬워. 펄보다 이 색감이 더 예쁘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되게 예쁜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믹스해가지고 여기 뒤에만 살짝 이렇게 트여줄게요. 얘는 뭐 라인으로 그리기에는 너무 이렇게 연하게 들어가져서 그다음에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속눈썹 한번 찝어줄게요. 그리고 언더 트임은 제가 이걸로 썼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1호 헤이즈. 그냥 이 상태에서 애교살 색색 바르면 되게 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더 라인을 신경을 많이 써줘요. 언더 라인을 음영을 잘 넣어주면 눈도 더 트여 보이고 근데 이거 색깔도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어두운 색으로 여기 트임을 해주면 너무 또 스모키해지니까 이건 좋은 게 여기 뒤에 이제 스머징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정리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나중에 저는 언더에도 속눈썹을 붙일 거라 일단 라이너랑 같이 다 그려보면은 더 아마 확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는 저는 브라운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점막을 채워줍니다. 점막은 제가 이걸로 채우긴 채웠는데 그때는 제가 꼬리는 젤 라이너 쓰고 했는데 그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품을 두 개를 너무 보여드리는 느낌이니까 그냥 이걸로 그릴게요. 저걸로 뭔가 그때 확실하게 빼주긴 했었는데 뭉툭하게 그려지더라도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수정 스틱인데 그걸로 뒤에 라인을 이렇게 수정하면 돼요. 사실 저는 라이너 그릴 때 샤프하게 좀 빠지려면 도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시 브러쉬 158 브러쉬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라인 그리기 좋은데 얘로 한번 라인을 이렇게 다듬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요즘에는 사실 앞에도 살짝 터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도 제가 사실 앞에 살짝 텄었어요. 진짜 살짝. 그러면은 여러분 이쪽 눈이랑 좀 차이가 생기거든요. 여기 밑에 음영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약간 저는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조금 더 연한 것 같다 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애교살은 요거 있죠, 얘로 한 번 더. 저는 애교살을 밝히는 게 안 어울려요 하시잖아요. 저도 애교살을 밝히는 것보다는 음영이 더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애교살을 만약에 밝히더라도 처음부터 저는 크리미 아이보리로 베이스를 깔긴 깔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거 크리미 아이보리 안 쓰고 그냥 이거 팔레트에 있는 거 이걸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조금 이 음영의 컬러를 더 밑으로 내려서 깔아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 더 깔고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 두 개에 있는 글리터들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게 글리터가 좀 날려. 너무 쓱쓱쓱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좀 살살 약간 그 위에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티가 엄청 나진 않아요. 이제 언더의 음영은 이런 거 있죠? 이런 얇은 거. 필리밀리 이거 라이너 브러쉬. 이렇게 생긴 브러쉬인데 저는 여기서 얘로 언더 음영을 넣어줬어요. 얘를 여러분 애교살 음영 넣을 때 세워서 섀도우 요거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한번 비포, 애프터 이렇게 되거든요.
더 확실히 또렷해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라인을 점막까지 해서 이렇게 잘 그려주면 더 또렷해집니다. 마저 반대편 그리고 올게요. 그 다음에 속눈썹 붙일 건데요. 사실 제가 그때는 깜빡 속눈썹 볼드를 붙였었어요. 이렇게 좀 두꺼운 거. 그래서 뭉쳐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닥가닥 하는 그런 속눈썹을 붙였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붙일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얇은 거 티크를 해서 이렇게 뭉쳐주는 속눈썹을 했는데 요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어가지고 한번 오늘은 그대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얘는 뭉치지 않고 그냥 붙여도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나서 뭐 그렇게 썼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속눈썹 붙이는 방법 알려드리긴 했는데 일단 요거 다크로 여기다가 덜어줘요. 살짝 말려줘야 됩니다. 정말 제 구독자라면 아실 수밖에 없는데 저 이것만 쓰거든요. 거의 코링코 집게. 얘가 제일 잘 붙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얘를 씁니다. 먼저 이거 속눈썹이 여러분 끝으로 갈수록 짧고 뒤로 갈수록 길어져요. 그리고 다시 끝으로 갈수록 짧아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얘를 하나 이렇게 떼가지고 속눈썹 묻혀줘요. 그리고 제가 속눈썹 붙일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속눈썹은 한 번에 잘 붙일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번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여러분 밑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속눈썹 뿌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밑보다는 살짝 위에서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하면 딱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밑에다 붙이면은 그 풀이랑 여기 애교살에 있는 글리터들이 다 묻기도 하고 각도가 살짝 처지기도 하고 제가 지금 입술이 살짝 건조함을 느껴가지고 요거 롬앤의 글래스 요거 살짝 바르고 있을게요. 어제도 입술 발색을 한 10개를 해가지고 입술이 살짝 혹사당했어. 옆에다가 또 심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마르기 전에. 이거는 볼드잖아요. 티크를 붙이면은 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얇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주는 느낌으로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하는 느낌도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뭐 취향 차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약간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다시 붙이세요. 계속 그럴 거고 신경이 쓰이니까 이게 또 속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그 과정이 속눈썹이 좀 방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혀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나씩 심어줘요. 계속. 그러니까 심는 과정은 사실 설명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실습을 하시면서 계속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속눈썹은 가닥가닥 뭉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붙일게요. 이거 언더도 깜빡 거 썼는데요. 언더에 붙일 때는 또 접착제를 이렇게 이런 투명 풀을 쓰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여기가 조금 더 짧고 여기가 가운데로 갈수록 좀 길어지거든요. 내 눈썹에 맞는 크기의 속눈썹을 골라서 얘는 속눈썹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또 고정해주고 요 위에랑 밑에랑 속눈썹으로 넓게 트여줬습니다. 제 눈을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 그때는 제가 쉐딩을 아마 그냥 가루 타입만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무조건 이렇게 한 번씩 쉐딩 스틱으로 먼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해주면 밀착력이 더 좋아지고 지속력도 오래가가지고 그냥 가루 타입 쉐딩만 쓸 때보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꼭 이렇게 쉐딩 스틱으로 먼저 해준 다음에 이거 씁니다. 그레이 쿨. 근데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얘가 진짜 저랑 컬러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쉐딩은 저는 컬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랑 잘 맞는 컬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Q&A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할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실까? 아니 제가 뭐가 빠졌지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어. 블러셔를 안 해줬어요. 요거 2개 섞어가지고 그 베이스로 썼던 거 있죠? 얘를 블러셔로 썼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블러셔로
너무 예쁘죠? 얘가 은은하게 또 올라가가지고 여백을 되게 자연스럽게 채워주거든요? 이거 봐. 여기가 비포, 애프터인데 진짜 자연스럽게 예쁘죠? 꼭 블러셔까지 써보세요, 여러분. 코에도 해주고. 이거는 영상에서 잘 말 안 하는 제 비밀인데 이거를 사실 진짜 많이 쓰는데 여기 있는 볼륨어 있죠? 886 브러쉬 이렇게 생겼거든요? 충분히 털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있죠, 여기를 쓸어줍니다. 하이라이터는 사실 제가 이 테오 엔더 것만 쓰진 않고 슈가리스를 여기 블러셔 쪽에 그 광대 쪽에 썼었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아마 이것도 생략이 됐었을 겁니다. 왜냐면 얘가 막 엄청 티나는 역할이라기보다 약간 자연스러움을 추가해주는 단계여서 저는 사실 슈가리스를 아직도 최애로 꼽거든요. 제 파우치에서 빠지지 않는 게 슈가리스. 얘가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피부 윤기 같은 느낌으로 쓰는 애라서 얘는 꼭 씁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에서는 제가 쓰는 장면을 삭제했는데 이렇게 썼고요. 테오 엔더 이거 샴페인 글로우로 코를 빗어줄게요. 근데 이거 세로로 발라달라고 해주셔서 세로로 한번 이렇게 슥슥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걸로 눈 앞머리에도 사실 썼었거든요. 이 테오 엔더 거가 10,000원대인데 너무 괜찮아. 립은 제가 그때 사실 오버립을 해줬었거든요. 그 살몬 베이지. 제가 한참 오버립을 안 하고 다녔었어요. 귀찮아서 안 했었는데 안 하다가 다시 하니까 확실히 오버립은 미친 거다. 특히나 저는 입술이 비율이 약간 1:1이라서 저는 얘가 좀 더 도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를 확장해줘요. 여기다가 제가 탱이를 썼잖아요. 기존에 글로스를 발라놔가지고 아마 바르면 더 연하게 발라질 건데 지우지 않고 그냥 바를게요. 입술이 좀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여릿하고 형광기 있는 오렌지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유일한 컬러감? 근데 얘를 단독으로만 쓰면 저는 광이 아쉬워서 제가 그때도 이거를 섞어서 발랐어요. 약간 광을 더 추가해줬었죠. 이 위에다 살짝 더 올려볼까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얘를 쓴 게 아니라 바닐라코 플럼퍼가 있거든요. 그거를 썼었는데 오늘은 그냥 이거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던 그 메이크업 완성해봤고 저 머리만 빨리 살짝 만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론 위즐리 팔레트로 한 메이크업 완성해봤습니다. 제가 염색 머리를 아마 조만간 덮으려고 하거든요. 머리를 이 색으로 하니까 저는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리뷰할 때 쿨톤 컬러들이 너무 안 받아가지고 쿨톤 컬러 하지 말까요? 그게 좀 약간 립 컬러들은 너무 튀어가지고 지장이 있더라고요,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래서 봄에 좀 충분히 즐기다가 조만간 다시 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만 Q&A는 인스타로도 받고 커뮤니티로도 받을게요. 저한테 평소 궁금한 거 있으셨던 분들 거기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 이 가디건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가네스라 하우를 이거 다음에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거기서 핏 확인해 주시고 이거 가네스라에서 구매한 가디건입니다. 진짜 안녕!